지난 1편에서는 pH가 낮은 하우스 토양을 봤습니다. 이번에는 반대입니다. pH가 높은 하우스 토양입니다. 농가들이 산성 토양은 걱정하지만 pH가 높은 토양은 가볍게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우스에서는 pH가 높아도 작물이 양분을 제대로 먹지 못할 수 있습니다. 비료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토양 안에 비료 성분은 있는데 작물이 이용하기 어려운 상태로 묶여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pH 높은 하우스 토양에서 왜 비료를 넣어도 반응이 약한지, 그리고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pH가 높다는 것은 토양이 알칼리 쪽으로 기울었다는 뜻입니다. 이때 가장 큰 문제는 비료가 부족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양분이 있어도 작물이 먹기 어려운 형태로 묶이는 것입니다. 철분제를 줬는데도 새잎이 계속 노랗다, 인산을 줬는데도 뿌리 활착이 약하다, 칼슘을 줬는데도 끝마름이나 배꼽썩음이 반복된다. 이런 경우는 단순히 비료 이름만 바꿔서는 해결이 어렵습니다. 토양 pH, 물, 이씨, 배수를 같이 봐야 합니다. 하우스 토양에서 pH가 높아지는 원인 중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이 물입니다. 노지는 비가 오면서 어느 정도 씻겨 내려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우스는 다릅니다. 하우스 토양은 농가가 주는 물의 영향을 계속 받습니다. 그 물의 pH가 높고 중탄산이 많고 경도가 높으면 관수할 때마다 토양이 알칼리 쪽으로 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pH가 높은 하우스는 토양 검정만 보면 부족합니다. 물 검사도 같이 봐야 합니다. 특히 물의 pH, 이씨, 중탄산, 경도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농가들이 많이 헷갈리는 것이 있습니다. 중탄산수, 알칼리수, 샘물 비슷하게 들리지만 완전히 같은 말은 아닙니다. 알칼리수는 현재 물의 pH가 높은 물입니다. 샘물은 칼슘과 마그네슘이 많은 물입니다. 중탄산수는 토양 pH를 계속 알칼리 쪽으로 밀어올릴 수 있는 물입니다. 이 세 가지가 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지만 같은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물 pH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pH가 아주 높지 않아 보여도 중탄산이 많으면 하우스 토양은 계속 알칼리 쪽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pH가 높은 원인이 항상 물만은 아닙니다. 석회, 고토석회, 폐화석을 습관적으로 많이 넣은 경우도 있습니다. 규산질 자재나 알칼리성 액비를 계속 사용한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pH가 이미 높은데 작물에 칼슘 부족 증상이 보인다고 칼슘 자재를 계속 넣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문제는 칼슘이 없어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토양 조건이 맞지 않아 뿌리가 못 먹거나 흡수와 이동이 막힌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칼슘을 더 넣기 전에 토양 pH, 이씨, 물 상태를 먼저 봐야 합니다. pH 높은 하우스에서 꼭 봐야 할 것이 인산입니다. 농가들은 뿌리 활착이 약하거나 생육이 둔하면 인산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산비료, 인산칼륨, 인산칼슘, 복합비료를 반복해서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pH가 높은 토양에서는 인산이 작물이 먹기 좋은 상태로 오래 남기 어렵습니다. 토양에 칼슘과 마그네슘이 많거나 물에 중탄산이 많거나 석회질 자재를 많이 쓴 경우에는 인산이 쉽게 고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토양 검정에서는 인산이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물 반응은 약합니다. 농가는 다시 인산을 넣습니다. 그러면 먹지 못한 인산과 비료 성분은 토양에 남고 이씨는 점점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우스에서는 인산이 부족한가라고만 보면 안 됩니다. 인산이 있는데도 작물이 못 쓰는 상태인가를 같이 봐야 합니다. 먼저 pH는 높은데 이씨는 낮은 경우입니다. 이 상태는 토양 속 비료 농도는 높지 않지만 양분이 잘 풀리지 않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새잎에서 증상이 먼저 나옵니다. 새잎이 노랗고 연맥은 초록색인데 잎 사이가 노랗게 보일 수 있습니다. 철 결핍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생장점이 약하고 잎이 작고 뿌리 활착도 둔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씨가 낮다고 무조건 비료를 세게 넣으면 안 됩니다. pH가 높은 상태에서는 비료를 넣어도 다시 묶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비료 양보다 양분이 풀리는 조건을 먼저 봐야 합니다. pH는 높고 이씨가 낮다면 먼저 물 검사를 봐야 합니다. 물의 pH만 볼 것이 아니라 중탄산과 경도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중탄산이 높으면 토양 pH를 내려도 관수할 때마다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세입 황화가 반복된다면 일반 밀양 요소보다 킬레이트 형태의 철, 망간, 아연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산도 한 번에 많이 넣기보다 낮은 농도로 나누어 접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뿌리 활착이 약하다고 밝은 재만 볼 것도 아닙니다. pH가 높은 상태에서는 뿌리가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정리하면 이 경우는 비료를 세게 넣는 관리가 아니라 물과 토양 조건을 먼저 풀어주는 관리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pH도 높고 EC도 높은 경우입니다. 이 상태가 가장 복잡합니다. pH가 높아서 양분은 묶이고 EC가 높아서 뿌리는 물을 먹기 어렵습니다. 알칼리화와 염류장애가 같이 온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새잎은 노랗게 나오고 잎끝은 타고 낮에는 작물이 처질 수 있습니다. 뿌리 끝이 갈색으로 변하거나 토양 표면에 흰 염류가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작물이 약해 보이기 때문에 농가 입장에서는 비료를 더 넣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비료를 더 넣으면 뿌리 주변 농도가 더 올라가 상태가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pH도 높고 EC도 높을 때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첫째, 비료를 줄여야 합니다. 둘째, 물 검사를 해야 합니다. 셋째, 배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염류를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다섯째, 뿌리가 회복된 뒤 낮은 농도로 나누어 다시 시비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염류를 낮춘다고 무조건 물을 많이 주면 안 됩니다. 배수가 되는 밭이라면 저염물로 조금씩 나누어 염류를 낮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수가 안 되는 밭은 물을 많이 주면 뿌리 산소가 부족해져 오히려 작물이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배수로 물 빠짐, 뿌리 상태를 봐야 합니다. 칼슘 결핍처럼 보여도 바로 칼슘을 많이 넣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먼저 뿌리가 먹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pH 높은 하우스에서는 비료 부족처럼 보이는 증상이 자주 나옵니다. 토마토와 고추는 배꼽썩음, 생장점 위축, 새잎 황화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이와 멜론은 뿌리 활착이 약하고 새잎이 연해지고 비대가 둔해질 수 있습니다. 엽채류는 잎색이 옅어지고 생육이 멈춘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때 비료만 바꾸면 잠깐 좋아지는 것 같다가 다시 같은 증상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비료가 부족한가? 아니면 비료는 있는데 작물이 못 먹고 있는가? 이 질문이 먼저입니다. pH 높은 하우스에서 농가들이 자주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첫째, 새잎이 노랗다고 비료부터 늘리는 것입니다. 둘째, 칼슘 결핍처럼 보인다고 칼슘 자재를 계속 넣는 것입니다. 셋째, 뿌리 활착이 약하다고 인산과 밝은 재만 반복하는 것입니다. 넷째, 물 검사는 하지 않고 토양 검정만 보는 것입니다. 하우스는 물이 계속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물에 중탄산이 많으면 토양을 고쳐도 다시 pH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우스 토양 문제는 토양만 봐서는 부족합니다. 물, pH, EC, 중탄산 경도, 배수를 같이 봐야 합니다. pH 높은 하우스에서는 비료를 더 넣는 것보다 이미 들어간 양분이 작동하도록 만드는 관리가 중요합니다. 물을 먼저 안정화시키고 중탄산 부담을 낮추고 토양에 묶인 인산, 칼슘, 마그네슘, 철, 망간 같은 양분이 다시 움직일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반복되는 하우스에서는 단순 인산 비료, 단순 밀양 요소제, 단순 밝은재만으로는 반응이 약할 수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도 비료를 계속 추가하기보다 물과 토양 조건을 동시에 풀어주는 복합 기능 자재를 활용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더 넣느냐가 아닙니다. 이미 들어간 양분이 작물에게 닿을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핵심은 이것입니다. pH 높은 하우스 토양은 비료가 없는 토양이 아닐 수 있습니다. 비료는 있는데 pH, 중탄산, 칼슘, 마그네슘, 염류 문제 때문에 작물이 못 먹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pH 높고 EC 낮은 하우스는 양분이 잘 풀리지 않는 상태를 먼저 봐야 합니다. pH 높고 EC 높은 하우스는 알칼리화와 염류장애가 같이 온 상태로 보고 비료를 줄이고 배수와 염류부터 봐야 합니다. 인산을 넣었는데도 뿌리 반응이 약하다면 인산 부족만 보지 마십시오. 인산이 고정되어 작물이 못 쓰고 있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하우스 토양은 비료 하나로만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을 안정화시키고 중탄산 부담을 낮추고 묶인 양분을 다시 움직이게 하는 관리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우스 토양 관리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농가 현장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기준으로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